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9강 수심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민요예요. 약간 생소한 작품이긴 하지만 내용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감상 포인트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서도, 즉 평안도의 대표적인 민요로 인생의 허무함과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다. 수심가는 수많은 이형이 존재한다. 그 사설을 살펴보면 이옥봉의 시 몽혼을 비롯한 여러 다른 기존의 시나 몽혼의 노래에서 차용한 흔적들이 보이고 한문문투의 상투적인 표현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므로 한 개인의 창작이라기보다 평양지방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창자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형되고 증편이 거듭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에서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적층성이죠. 바로 적층성이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전문학의 특징이죠. 주제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무상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근래 안부가 무녀하요 월도사창의 첩한다인데 근래 안부를 묻습니다. 월도사창의 첩한다. 첩한다의 의미를 보면은 첩은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음. 여기서 첩은 여자잖아요. 그럼 이 글의 화자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자신이 달빛 흐르는 창가에 기대어 한이 많대요.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한이 많은 이유는 바로 임이 그리워서였네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약사 몽혼으로 행류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사로구나. 생각을 하니 임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 반복되고 있네요. 후렴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후렴구 우리 가실이랑 청산별곡에서도 배웠잖아요. 가실이랑 청산별곡에서의 후렴구는 뭐 시적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던가 주제의식을 강화시킨다던가 이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수심가에서 후렴구는 시적화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죠. 그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용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후렴구입니다. 후렴의 기능 알아두셔야겠죠.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밑에 보면은 만약 날 꿈속에 혼이 자취가 있다면 임의 집 앞 돌길이 닳아서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내 꿈속에 혼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애야. 그러면은 꿈속에 혼이 임의 집 앞을 하도 가가지고 임의 집 앞에 돌길이 다 닳았다는 거죠. 모래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일단 3년 볼게요. 강산 불변 재봉춘이요. 임은 일거의 무소식이로구나. 이것도 뜻을 볼게요. 강산은 변하지 않는데 봄은 다시 오고 임은 무소식이구나. 봄은 돌아오는데 임은 소식조차 없다고 자연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을 자연현상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앞에 나왔던 후렴구랑 일부 다르죠. 생각을 하니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이렇게 그리워에서 서러워로 정서가 달라졌네요. 하지만 뭐 이 후렴구의 기능은 동일하겠죠. 인생 일장은 퉁몽이 되고 세상 공명 꿈밖이로구나. 차마 진정코 세월 가는 것이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세월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상함을 느끼고 있어요. 인생 무상의 정서가 드러나죠. 추야 공산 다 저문 날에 모란 황국이 피었구나.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거 동달아 나 어이할까요?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출 동령의 달 쏟아온다. 일락은 해가 진다는 건데 일락한 다음에 또 해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월출은 달이 뜬다는 건데 월출이라고 말한 다음에 달이 솟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현상을 한자어와 순 우리말로 중복하여 표현한 거죠. 잉여적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을 하니 세월 가는 것 아연하여 나 어이할까요? 세월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 2연에서는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면 이제 3에서 6연에서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체념과 무상감을 노래한 거죠. 그 다음 친구가 봄파는 남이련마는
어이 그다지도 유정탄 말이요. 보면 반갑고 아니 보면 그리워. 아 어쩌잔 말이요. 아 어쩌잔 말이요. 여기서 친구도 그립다고 말하고 있어요. 임에 대한 그리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나타난다는 거죠. 개변양루는 사사록이요. 무릉도화는 점점 홍이로구나. 개변양루는 사사록.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녹색이라는 거고, 무릉도화는 홍, 빨간색이래요. 그러니까 색채 대비를 확인할 수 있죠.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이할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대요. 난사로다 난사 중에 겸난사로구나.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여 잘 살아볼까요? 청포로 일상만리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다. 이건 뭐 굳이 해석하지 않을게요.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 어이 사드란 말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세에 대한 한탄이 나타나고, 그 다음 산천의 초목은 젊어만 가고 인간의 청춘은 늙어만 가는구나.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아, 산천이랑 인간을 대비하고 있네.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나타나네. 아까도 나왔듯이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생각을 하니 세월가는 거 서러워 나 어이할까요? 아 자기야 울지를 마라. 울량이면 너 혼자 울 거지. 여간 한등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요. 자기가 울고 있대요.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는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키는 그런 감정이입 대상,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물이 나오면 중요하죠. 기억해 두셔야겠죠. 무심한 기차야 소리 말고 가거라. 아니 나던 임생각 저절로 나누나. 청춘 홍안을 애연타 말고 마음대로 노잔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시절 슬퍼하지 말고 마음대로 놀자, 마음껏 놀자라는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노는 것, 놀이는 근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잊으려고 놀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요. 이 작품의 주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의 허무함, 인생무상과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노잔다에서 놀이를 통한 근심 해소 의지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리고 화자의 근심의 대상은 두 개예요.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근심, 그리고 세월이 가는 것으로 인한 근심. 주제의식이 두 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제의식은 이거고, 이거에 대한 주제의식은 이거잖아요. 그럼 수심가에 나타난 주요 표현을 볼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가 나타나고, 색채 대비도 나타났죠. 녹색이랑 홍색. 그리고 잉여적 표현도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한자어와 순우리말을 제시한 것.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후렴의 기능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따로 읽어보시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우리 배웠던 거죠. 방웅시요. 이 부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화자의 행동을 찾으래요. 기억은 생각을 하니, 니은 세월가는 거 서러워, 디귿 그리워 어쩌잔 말이오, 리을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야 잘 살아볼까요, 미음 마음대로 노잔다. 바로 알 수 있어야 되죠. 답 5번이죠. 보기의 화자는 노래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근심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이 윗글의 화자는 놀이를 통해서 근심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노잔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배웠던 작품이랑 같이 해볼까요? 청산별곡 배웠잖아요. 개념학습에서. 그러면 12번도 풀어볼게요. 윗글과 청산별곡의 공통점 멈추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1번입니다. 보기의 시적 화자는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청산, 이 자연인 청산에 살고 싶어 하지만 이 공간에서 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윗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자연을 보고 있을 뿐이지 자연 속에서 만족감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2번도 볼게요. 시적화자는 현실의 근심을 해소하고자 한다. 윗글의 시적화자는 놀이를 통해 근심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했고, 보기의 화자는 설진강수, 바로 수를 통해서 근심을 해소하고자 했죠. 따라 적절하죠. 그리고 3번, 밤은 시적화자가 외로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여기서 밤은 시적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윗글에서도 이 부분이 밤이잖아요. 시간적 배경이.
잠들은 날까지 왜 깨운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밤에 느끼는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기 때문에 적절하네요. 4번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여기 새, 그리고 윗글에선 자귀였죠. 자귀. 5번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건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보기에서는 이렇게 후렴구 반복 아니면은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고, 윗글에서도 후렴구 비슷하게 반복되잖아요. 조금씩 변형되었지만.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라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우리가 안 배운 것과 엮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시들이랑 같이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고전시가 9강 수심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